자, 오늘은 18강 그래프의 이해입니다. 우리가 일단 이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뭐냐, 뭐 많이 들어본 건데, 초등학교 때 뭐 막대 그래프라든지 점 그래프 뭐 이런 거를 봤었죠. 그 개념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하여 그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낸 점, 직선 또는 곡선, 한마디로 그림이죠, 그림. 요것을 그래프라고 한다. 자, 근데 사실은 이 점만 찍어도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직선이나 혹은 곡선이 되겠죠. 이 곡선 중에 어떤 특별한 그 곡선이 직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점들이 모여서 어떤 곡선을 이루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그래프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나타내기. 좌표 평면 위에 두 양의 사이의 관계를 점을 이용하여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좌표 평면 위에 두 양, 이 양은 대량, 소량 할 때 그 양입니다. 요 사이의 관계를 점을 이용해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유제를 보자고요. 다음 표는 물을 가열하기 시작한 지 X분 후에 물의 온도를 Y도라고 하여 XY 사이 관계를 조사한 것이다. 이 변화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보자. 자, 물을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물의 온도는 점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X가 늘어남에 따라서 Y도 점점 올라갈 텐데 어떻게 올라가나 보자 이거예요. 시간이 0분, 그러니까 가열하자마자, 딱 시작할 그 당시에는 물의 온도가 0도였습니다. 되게 차가운 거죠. 근데 이제 1분을 데우고 2분 데우고 3분 데우고 계속 이렇게 꾸준히 데웠더니 물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죠. 쭉쭉쭉. 자, 10도가 됐다가 20도 됐다가 갑자기 40도로 올라갔다가 60도, 80도, 100도. 100도 이상은 안 올라가겠죠? 끓는 물이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순서상으로 나타내보자. 어떻게 순서상으로 나타내냐? 가로축, 즉 X축에는 시간, X죠, X. 단위는 분. Y축에는 온도, 단위는 도씨, 섭씨가 되겠죠. 그래서 1분 후에는 10도가 됐고 2분 후에는 20도가 됐고 3분 후에는 40도가 됐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0,0, 1,10, 2,20, 3,40, 그죠? 몇 분 후에 몇 도가 되었다. 시간, 온도, 이렇게 해서 순서상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그 시간과 온도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점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점을 찍어서.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딱 1분, 딱 2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1.5분, 뭐 2.1분 이렇게 중간에도 숫자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부드럽게 우리가 대충 이렇게 이어주면은 요 말하자면 시간과 온도 사이에 곡선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겠죠. 물론 요건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한 거죠. 사이에 파란색은 예측을 한 겁니다. 측정을 한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분과 3분 사이에 얘가 갑자기 위로 쫙 올라갔다가 다시 딱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꾸준히 올라갈 거라는 거죠. 꾸준히 확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꾸준히 온도가 올라가서 요것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점과 점 사이를 부드럽게 이으면 곡선 그래프가 돼서 굳이 뭐 예를 들어서 4.5분일 때의 온도를 재지 않아도 4분일 때 온도와 5분일 때 온도를 가지고 뭐 비록 좀 근사치긴 하지만 예측할 수가 있겠죠. 4.5분, 4분 30초일 때는 뭐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그 좋은 점이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순서상을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나타내서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이해하려면 좌표 평면 위에 두 양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변화 관계를 알아보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식으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예를 보면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보자. 자, X축
가로는 다 시간이 돼 있습니다. 시간. 그리고 세로는 다 거리가 돼 있죠. 그럼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얼마나 변하는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타고 간다, 뭐 뛰어간다, 뭐 이렇게 되는. 자, 그런데 이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 두 번째 것부터 먼저 봐요. 1시간 후에 예를 들어서 뭐 30km를 갔어. 그럼 2시간 후에는 얼마를 가냐? 똑같은 속도로 가서, 그러니까 일정하게 가서 얘는 60km를 가고, 그럼 3시간 후에는 얼마를 갈까? 90km를 가겠죠. 그러니까 이건 1시간당 30km 한다는 게 일정한 거예요. 근데 요 앞에 있는 걸 먼저 봅시다. 얘는 1시간, 2시간, 3시간일 때 처음부터 1시간까지는 쫙 올라갔다가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는 좀 지쳤는지, 그죠? 그 증가한 양이 좀 적죠? 처음 1시간은 이만큼 갔는데 그 다음 1시간은 요만큼 갔어. 그 다음에 2시간에서 3시간, 이것도 역시 1시간 동안 간 건데 이 y 값을 보세요. 얼마 못 갔어요. 뭐 뛰어간다든지 할 때 이제 이런 거겠죠? 가면서 점점 지치니까. 하지만 자동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뭐 자동차는 뭐 지치지 않으니까 일정하게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런 건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거랑 반대죠. 첫 번째 거랑 반대입니다. 처음에는 1시간 동안 증가한 게 좀 조금인데 그 다음에는 똑같이 1시간이지만 증가한 게 처음보다는 좀 많죠? 요 길이가 요거보다 길지 않습니까? 자,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서 어떻게 돼? 더 길어졌죠? 만약에 3시간에서 4시간 사이, 그죠? 어차피 똑같이 1시간 동안 갔지만 이건 이만큼만을 더 거리를 갔다는 얘기니까 이건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뭐라고 할 수 있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빨리 가고 있다. 그죠?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얘는 속력이 일정한 거고 얘는 속력이 점점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거의 멈춰 있게 되겠죠. 시간이 지나도 거리가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바로 얘기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건 뭐지? 꺾은 선으로 되어 있는데 자, 처음부터 어떤 일정한 시간까지는 얘가 두 번째처럼 일정하게 증가를 해요.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뭐야? 거리가 더 이상 변하지 않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요 시간 이후, 예를 들어서 뭐 1시간이라고 하자. 1시간 이후에는 얘가 멈춰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이렇게 일정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1시간 이후에 멈춰 있구나. 얘는 계속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구나. 얘는 점점 느려지고 있구나. 얘는 점점 빨라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그래프를 보고 바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래프의 어떤 유용한 점, 좋은 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별량이라고도 하는데 변하는 양, 그걸 이제 하나를 x, 하나를 y라고 하면은 x, y 사이의 관계를 순서상을 찍어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있는 확인 문제를 꼭 다 풀어 보시고 잘 되는 경우에는 뒤에 그 핵심 유형 문제 필수 예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꼭 선생님한테 물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